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전 세계 주요 IT 회사들은 매년 개발자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 컨퍼런스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회사가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ICT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 28일 세계 주요 IT 회사 중 하나인 구글도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날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는 이름을 구글 I/O라고 합니다. 이노베이션 인더 오픈 해가지고 개방성 속의 어떤 혁신,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네. 예,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 구글 I/O 같은 경우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모든 길은 이제 구글로 통한다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된 것은 많지만 크게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그리고 가상현실 분야입니다. 이게 또 이런 개발자 회의가 있으면은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번에 OS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떻게 또 새로운 게 나올까? 그렇죠. 궁금한 이번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먼저 이번 구글 I/O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갈 새로운 버전의 OS인 안드로이드 M을 선보였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M의 특징은 먼저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의 권한을 좀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앱들 같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앱을 설치할 때 이 앱에서 위치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꿀 수가 없었는데요. 네네. 이젠 이 앱이 내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직접 위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안드로이드 페이인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용카드처럼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교통카드를 갖다 대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툭 하고 갖다 대면 결제가 바로 끝납니다. 그 밖에도 상당히 강력해진 결정 기능과 앱에서 앱으로 좀 편리하게 넘어가는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페이라고요. 예. 네, 그렇다면 기존의 그 스마트폰 카드 결제하는 시스템과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예, 안드로이드 페이의 가장 큰 장점은 굳이 앱을 실행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잠금을 해제한 다음에요. 그냥 갖다 대면 끝이 납니다. 그럼 내 스마트폰을 훔쳐간 누군가가 마음대로 결제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안드로이드 M에는 지문 인식 기능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변화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나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문 인식 기능을 이제 탑재하고 나올 것으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충전 단자가 이제 바뀝니다. 어허. USB-C 단자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쓰는 USB 케이블과는 다르게 이 앞뒤면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 스마트폰이 꽂을 때 좀 상당히 편해진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좀 약간 위쪽이 좁고 예, 아래쪽이 좀 이렇게 넓게 되어 비슷하게 있잖아요. 되죠. 근데 정사각형 비슷하게 돼서 편하게 된다. 예. 자, 이쪽 돈 쓰게 만드는 페이 쪽은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쪽도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 구글에서는 브릴로와 위브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 브릴로는 이 사물 인터넷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OS인데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윈도우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란 것이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생활기기나 전자제품들에 작은 컴퓨터를 심어서 인터넷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 브릴로는 아주 최소 사용만으로도 작동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운영체제가 가진 장점이 이렇게 최소 사양으로 작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OS 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와 좀 굉장히 쉽게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또 위브는 이런 사물 인터넷 기기끼리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통신 규약인데요. 예. 간단히 기계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면 좀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계들끼리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구글이 너희들끼리 대화할 때는 이런 언어를 써라, 이렇게 표준을 지정해 준 겁니다. 네. 사실 작년에 선보였던 이 가상현실 헤드셋의 새로운 버전도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예. 그건 어떤가요? 예,
구글이 가상현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구글 아웨이에서 벌써 나눠줬던 이 골판지로 만든 가상현실 헤드셋은 잘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단순하게 골판지를 접어서 스마트폰 끼워 넣으면 맞아요.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이 카드보드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카드보드 2.0 같은 경우는 6인치 스마트폰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사실 이 카드보드보다는 이 카드보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서 구글은 새로운 두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는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익스페디션입니다. 익스페디션을 이용하면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시에 똑같은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네. 또 누구나 360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점프라는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고프로라는 카메라 회사에서 올해 이제 여름부터 판매할 360도 카메라를 이용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쉽게 360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찍은 사진은 유튜브 앱과 카드보드를 통해서 가상현실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늘 이렇게 새로운 ICT 기술을 듣는 때는 항상 재미가 있어요. 네. 흥미롭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또 재미를 줄 만한 내용들 없나요? 구글 포토가 완전히 무료가 됐다는 소식이 아하, 있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을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이제 백업을 해주고요. 간단하게 편집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예전에는 구글로 이 백업을 할 때 한 300만 화소 카메라 정도만 무료였고 나머지는 좀 비용을 내야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600만 화소로 찍은 사진까지도 이제 무료로 무제한으로 백업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하반기에 출시될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 기능이 생기고 또 안드로이드 페이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와 함께 이 사물 인터넷 기기들과 가상현실 콘텐츠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올해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